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종목 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텍스 매수가와 비중은요? 비중 10%, 매수가는 6만 5천 원. 알겠습니다. 6만 5천 원 10%의 비중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거의 6만 원 중반대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어가지고 혹시 매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한번 팔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아서 그래요. 예.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매도할 기회를 일단 한번 놓치신 것 같은데 한번 요즘 최근에 잠깐 분위기가 좋아졌거든요. 한 번 더 예. 역전의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제가 이창대 조금 대표 올라가다 왔는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추가 매수까지도 제가 이창대 대표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로봇주가 포트폴리오 구성하는데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만 가지고 계신가요? 전에 네임보드가 있었는데 네임보드는 매도를 하고 네네. 이것도 매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예. 네임보드는 올라가고 이건 안 올라가 가지고 이게 협동 로봇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상승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더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8만 원까지 갔을 때도 안 팔았어요. 그러면은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유하고 계시고 수익이 나고 계신 상태이신 건가요? 네임보드는 수익이 나가지고 좀 그거는 매도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진 않으시고요? 예. 그러면 현재로는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만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예. 로봇주는 두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혹시 뭐 로봇주를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몇 % 정도를 생각하고 계실까요? 지금 10%니까 한 5%나 10%더 할까 싶은데. 저는 이제 왜 이걸 여쭤봤냐면 보통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혁신업종에 해당되는데 보통 이런 혁신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는 전략보다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훨씬 더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혁신업종들 같은 경우에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내가 적절하게 그 주가 수준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매도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산업이 꽃 피우는 시점, 다시 말해서 일제히 거의 대부분의 로봇주, 로봇의 리을자만 들어도 주가가 튀는 그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는데 아직 그런 시기는 아니라서 저는 매도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시점이 올 것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분명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부르는 그리고 가장 파괴적이고 강력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중국을 벗어나서 과연 공장 이전을 하는 그 사이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 문제가 굉장히 불거질 거거든요.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이제 결국 로봇 수요는 올라가게 되고 스마트 팩토리 쪽이 분명히 도각을 드러낼 거고 어쨌든 미래 산업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냐의 문제지 분명히 올 미래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코 막을 수 없는 게 기술의 발전이기 때문에 저는 로봇 산업 관련해서는 분명히 신뢰를 가지고 가도 좋겠지만 어떤 주식을 사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두산 로보틱스는 저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주들도 뭐 앞서 말씀해 주신 레인보우 로보도 아주 좋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두각을 드러낸 유일로보라든지 LG전자에 투자가 들어가는 로보티즈라든지 뭐 고영, 하이젠 R&M 보통 우리가 쉽게 보면 시총 상위 로봇주들 혹은 대기업의 그 지분 투자와 자금적인 지원이 있는 로봇주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최소 4종목에서 5종목까지 혹은 그 이상으로 분산을 해놓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리 많이 해.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산 로보틱스를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추미하는 건 저는 권장드리지 않고요. 다른 로봇주들을 더 사시는 걸 저는 권장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 더 사는 이제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이 한 번 정도의 충격이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섣불리 사시기보다는 연말까지 시간을 좀 열어두시고 다른 종목들을 좀 분산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면 결국 이런 혁신업종들은 소수의 몇 개 종목이 튀면서 다른 종목들 하락을 다 메꿔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서 좀 다른 로봇주들까지 눈을 돌려서 시총 상위 순으로 한번 분할 매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 추가 매수하지 말고 이런 그냥 가만히 가 있고
네네, 그렇죠. 다른 부품 뭐 요새 누르메카, 시멘스 뭐 이런 게 많이 뜨던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나아요.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시총 상위 종목이나 대기업들의 이제 그 자금 지원이 있는 지분 투자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권장드리는데, LG나 네네. 누르메카는 포철이 뭐 LG, SK, 삼성 투자 들어간 기업들, 뭐 앞서서 레인보우 로보도 삼성에 투자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유일 로보도 SK에 투자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로보티즈도 LG전자에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이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이찬대 대표님 대화 시도를 되게 잘하시네요. 종목 상담하면서. 감사합니다. 예, 이러니까 되게 디테일한 종목 상담이 되는 것 같고 대표님도 종목 상담을 진짜 디테일하게 해주다 보니까 저도 종목 상담 방송 예전에 주말에도 많이 해봤었는데 와 진짜 퀄리티가 높구나 우리 사주팔자 2부. 네. 잘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댓글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잠깐 정신 잃을 뻔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991님께서 곽유정 대표님 한화생명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300원 3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상담 부탁드려요. 유유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내용이라면 3,300원이면은 꽤 또 오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년 정도 가지고 가신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될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뭐 금융사, 밸류업 뭐 이런 게 증권사, 있었잖아요. 네, 보험사 이쪽이 이제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갔는데 딱 그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밸류업 정책 자체가 좀 불투명해지면서 그때부터였죠. 11월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긴 한데요. 하나생명이 최근에 좀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하더라고요. 외부적으로 보니까 그 글로벌 종합 금융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대만 쪽의 유안타 그룹에서 파생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증권사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생명 쪽에서 다음 달에 미국의 증권사 벨로시티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 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슈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보니까 올 상반기에는 인도네시아에 은행업까지 진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생명 자체가 지금 보여주는 행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 윤 대통령의 그 밸류업 정책,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되돌림이 다 나타나준 상황이고, 지금 이제 또 조기 대선 국면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아니면은 그대로 그 윤 대통령 정권의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종목 간의 흐름이 갈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는 하지 마시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런 이제 종목들 특징이 있죠. 금융주나 증권주, 보험주들이 배당을 잘 줘요. 그래서 맞아요. 하나생명 제가 배당을 체크를 해보니까 4.4%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뭐 적금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은 회복세가 나올 때까지는 그쵸? 조금 시차를 두고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손절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서 일단은 회복세가 나오는지,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 마무리되는 것, 그 부분들까지도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종목 상담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아쉽기는 합니다. 밸류업 작년에 너무 좋아서 좀 보신 것 같은데 나라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것 때문에 피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밸류업 같은 거는 정권이 뭐 바뀐다 한들 정권이 유지가 되든 이런 거는 오히려 더 강하게 국내 지수를 위해서 조금 더 도입을 강하게 하고 좀 발전시킬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대표의 차례인데 또 전화 연결입니다. 자, 전화 연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밤늦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밤늦게도 이렇게 전화 주셔서 저희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죠. 네, 바이넥스고요. 네. 25,500원에 10%를 갖고 있습니다. 네, 바이넥스 25,500원 10% 비중 지금 조금 손실권에 일단 있으십니다. 바이넥스에 대해서 이제 이창대 대표와 함께 이제 종목 상담을 해보실 텐데 아무래도 어머님 그 이창대 대표가 물어보는 게 많을 거예요. 잘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연결해 드릴게요. 이거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는데.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바이넥스는 이게 매수하실 때 뭐 생물보안법 그런 걸로 들어가셨던 걸까요? 예. 아, 그러면은 이게 매수하실 때 뭐 추가 매수하실 생각까지 가지고 들어가셨나요? 아니면 그대로 보유하실 생각이세요? 앞전에 저 앞전에 생물보안법이 처음에 터진다고 했을 때 예, 예. 그때쯤에 매수를 했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지금 16,000원대를 제가 볼 때는 지지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어갖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봅니다. 네네. 일단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세요? 지금 추가 매수하려면 현금이 필요한데 예. 추가 매수할 만한 현금이 하게 되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 한 10% 정도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좀 더 했으면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물보안법 이슈로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 바이넥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종목이 있고 바이넥스는 비교적 그 종목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조금 더 큰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뭐 아시겠지만 생물보안법에 있어서 지금 CDMO 분야가 수혜를 받을 건데 대장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니까요. 사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무게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방 지지도 그쪽이 더 잘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가 제약바이오 쪽을 투자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넥스를 추가 매수하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투자해서 종목을 좀 쪼개놓는 방향성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저는 매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뭐 바이넥스를 추매한다 이런 거는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 불안감도 지금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는 시점이고 최근에 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금값이 정말 난리가 났잖아요. 예. 예, 정말 뭐 난리가 났어요. 저도 얼마 전에 가는데 금값이 이게 맞나 이게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집에서 막 금부치 이런 거 뭐 이제 갖고 있는 거 파신 분들 보면은 괜히 팔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데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시장을 좀 불안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해서 상담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 말씀을 대부분 하세요. 근데 저는 대부분 지금은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고요. 바이넥스가 만약에 이제 호재성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 시청자님의 마이너스 수준은 충분히 회복이 되는 수준입니다. 뭐 심각한 수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무너지면서 꺾이게 되면 그냥 자르냐 마냐의 기로에 서는 게 맞지 추가 매수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추가 매수할 만한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우량주들이에요. 비중을 좀 태워도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들. 근데 바이넥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비교적 리스크가 좀 더 큰 거 대비해서 수익률을 크게 노리는 거기 때문에 투자금은 최대한 이런 종목들은 줄이고 짧게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고수익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넥스는 그냥 비중 현재 상태로 고수익을 노리시고 내가 안정감 있게 들어가겠다는 쪽에 비중을 더 태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종목의 성질을 따져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을 추매할 만한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소액으로 수익률로 승부를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겠고 하지만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제 호재가 트럼프발 이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올 거기 때문에 관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고려해 보셔서 매도는 하지 않으셔도 12,500원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2만 원 부근까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한 2만 500원 제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저는 지금 수준에서는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약바이오렐리가 CDMO 이슈가 최근에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또 이거 분명히 올 거거든요. 트럼프가 아직 발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바이넥스도 또 두각을 드러낼 것 같고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올해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보셔서 매수가 위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전화 연결이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또 전화 주셨나요? 제가 오늘이요. 예. SK 하이닉스. 오늘을 사셨군요.
예, 17만 4천 원에 예. 오늘 샀습니다. 비중은 혹시 얼마나 담으셨어요, 오늘? 10%밖에 안 샀습니다. 하도 요동이 많이 치니까. 일단은 시청자님 1,000원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주당 1,000원의 수익을 보신다는 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가 이제 곽유정 대표 연결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지, 목표가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SK 하이닉스 근데 왜 오늘 매수하시게 되신 거세요? 아니, 가격이 하도 싸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다음 주에 미국에서 반도체 관세율 발표 나오잖아요. 예. 네, 그래서 관세율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조금 성격 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SK 하이닉스는 어차피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성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다행히 올해도 실적 지난해보다 거의 또 잘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이제 네. 거의 뭐 84조 8천억대 정도 매출액 지금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난해 23조 수준인데 올해는 또 34조 정도까지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제가 왜 이제 좀 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SK 하이닉스가 지난해 왜 올라갔을까요?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H20이라는 또 특화된 그런 칩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네. 쪽에서 이 엔비디아 쪽에 그 수출하는 칩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미국 쪽에서도 중국의 이 엔비디아 칩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매출 상당 부분이 중국 향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제동이 걸려버리면 당연히 매출액에 있어서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에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HBM 쪽 같은 경우 하반기 모멘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블랙웰이 출시가 됐고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블랙웰 울트라 그리고 내년에는 루빈 그다음 이제 연도에는 루빈 울트라 이런 순으로 지금 가속기가 계속 발전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면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도 같이 함께 덩달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미증시 같은 경우도 관세 이슈 때문에 좀 출렁이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비디아나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흐름이 나타나줘야지만 SK 하이닉스도 연동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좀 급하게 들어가시긴 하셨지만 좀 하반기까지는 보시고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나는 성격 급해서 하반기까지 못 기다릴 것 같은데 하시면은 다음 주 흐름 보면서 정리했다가 조금 더 추이 보시고 다시 좀 더 저가에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일단은 다음 주 우리 시청자분이 좀 더 고민하시면서 매도했다가 재매수할지 그런 부분들만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더 들고 갈 거다 하신다면은 최대 비중 저는 15%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14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더 한다라는 관점으로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좋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매일경제TV 항상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대 대표하고는 자꾸 이제 전화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도 이제 전화인데요. 저희가 조금 좀 빠르게 한번 더 이제 많은 종목을 좀 처리해 드리는 게 좋다 보니까 이번에도 한번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밤늦게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리고요, 밤늦게라도 전화 주셔서 TV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유, 네, 저희도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네, 현대무벡스 3,960원 10% 갖고 있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3,960원 10%의 비중입니다. 현재가와는 그렇게 큰 차이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창대 대표님,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현대무벡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이제 보내주셨는데 종목은 상당히 좀 저는 잘 선정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새벽 1시에 금요일 이제 끝나고 새벽 1시에 퇴근하면서
야, 금요일 밤에 이 정도로 이제 열심히 살면 인생이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퇴근을 하곤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금요일 밤에 뭐 놀지 않고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라도 이제 더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님의 현대무백스는 저는 좀 보상이 될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현대무백스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엘리베이를 우리가 로봇주로 많이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숨겨진 스마트 팩토리 로봇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로봇주가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적용이 되는 분야가 저는 물류 쪽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류 자동화가 가장 손쉽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저는 시작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현대무백스가 오히려 다른 로봇주들도 강세를 띠겠지만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현대엘리베이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연달아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남북경협 뭐 거기에 관련된 이벤트도 있고 배당 기대감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현대엘리베이가 우리가 그 공장 돌아가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도 다 엘리베이팅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건물 안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물류 자동화나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수혜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현대엘리베이, 현대무백스의 저는 시너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후 이제 로봇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성장하게 되면서 쭉 한번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한 5,000원 신고가 영역 부근까지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주가가 무너지면서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5,000원까지는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무백스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두 분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